자, 4월 모의고사 풀이 한번 해볼게요.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 그 4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살짝 어려운 문제들 한 4문제? 그것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실제를 했죠. 4문제 가지고 등급을 가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4월 모의고사를 출제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뭐 이건 뭐 순전히 제 추정인데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들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갑자기 팍 쉽다가 갑자기 팍 어려워지는 이런 느낌은 좀 없어진 지 꽤 됐는데 뭐 그런 느낌으로 출제를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13번부터 풀이 한번 할게요. 앞에 거 너무 쉬우니까 안 하고요. 13번도 뭐 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너무 짧아질까봐 13번부터 그냥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에는요 양수 a, b가 있는데 fx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fx는 x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텐데 요거 넓이 구하라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0에서 a까지 적분한 게 얼마가 됐어요? 6분의 11이 됐고 0에서 b까지 0이 여기 있겠죠. 적분한 게 3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a에서 b가 나와요? 그렇죠. 인테그랄 0에서 b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넓이가 되게 되겠죠. 정적분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뭐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라는 친구는 어찌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니까 6분의 16에서 마이너스 6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27이 되겠네요. 그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데 넓이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분을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4번은요, 추론 문제인데, 뭐, 이것도 좀 스타일이 옛날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순서쌍의 개수를 tn이라고 할 때에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뭐 완벽하게 이해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만 이해를 해서 답만 구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또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뭐 A를 여기 점을 뭐라고 했어요? 그쵸? A, B라고 했고요. 여기 B라는 점을 C, D라고 얘기를 했는데 OA하고 OB가 수직이라 그랬고 AB가 수직이라 그랬고 OA하고 AB가 서로 같다라는 걸 만족을 시키려면 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험 문제 풀 때는. 근데 뭐 쌤이 그냥 한번 보여는 줄게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험 시간에는. 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어때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고 요 삼각형과 누구 삼각형?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삼각형이 뭐예요? 합동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괜찮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C라는 건 여기에 좌표니까 A에서 얼마만큼을 덜어내면은 되죠? 그쵸? B만큼을 덜어내면 되겠죠? 그쵸?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B니까 길이가 합동이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B니까 A에서 B만큼을 덜어내면 뭐가 돼요? 그쵸? C가 되겠죠. 참고로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번 해드리는 거고요. 시험 시간에 절대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거니까 시간 낭비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D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요거의 길이가 뭐가 됐으니까 요거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A가 되고 여기가 다시 B가 되니까 A 더하기 B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AB가 결정이 되면 CD도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에서 AB가 결정이 되면 CD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으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 A가 B보다 크다이고 D가 N 이하의 자연수므로 요거는 뭐 조건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여기에서 있고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B는 2n보다 작다입니다. 가 돼요. 근데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막 이걸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근데 뭐 쌤이 그냥 굳이 이것도 한번 보여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B 더하기 B는 당연히 A 더하기 B보다는 어때요? 작게 될 텐데, 근데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D라 그랬죠. 그쵸?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쵸?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N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D라는 건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요게 뭐가 돼요? 2b가 되는데 2b는 당연히 n보다 작으니까 b는 2n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것도 역시나 절대 그냥 받아들이고 쓰세요. 그냥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n 미만 자연수 k에 대해서 b를 k라고 할 때,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요거이다. 그죠? 이것도 역시 받아들이고 가세요. 받아들이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나 뭐 굳이 또 쌤이 한번 얘기를 하자면, 자, 얘가 K라 그랬으니까 어때요? A가 여기가 K라 그랬으니까 N 빼기 K가 될 거고요. 그쵸? 근데 B가 K니까, 그쵸? 아까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돼요? 뭐보다? K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의 개수는 여기에서 여기를 그냥 빼면 되죠. 그래서 얘가 맞습니다. A의 개수가. 그래서 B가 K일 때 얘가 맞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다 증명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쌤은 선생님이니까 해주는 거고 그냥 받아들이고 쭉 여기까지 내려와도 됩니다. 그럼 엄청나게 시간 절약이 되겠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그래서 n이 2m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2n인 경우. 그럼 여기서 n은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b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1부터, 그쵸? b는 여기서 요거보다 작은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2m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서만 신경 쓰면 되겠죠. 앞에 건 솔직히 다 지워.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B는 뭐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M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M-1개까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M-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자, 요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를 계산할게요. 이번엔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경우는 일단은 뭐,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되고요. 바깥으로 요 EM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되고요. 요렇게 생각을 해봐도 됩니다. 여기 끝에 자리부터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끝에 자리에서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K가 변수니까 K에 대한 등차 수열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죠. 가운데를 구해서 뭘 구하면 되죠? 가운데를 구해서 항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생각해보면 항의 개수는 n-1이고요. 그쵸? 가운데는 요거와 요거의 가운데 번째수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요거 더하기 m 더하기 m 빼기 1 더하기
1 나누기 2 하면 가운데는 2분의 n번째겠죠. 그래서 k에다가 집어넣으면 2m-2분의 n번째니까 m이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숫자는 m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되고요. 얘는 납니다. 그쵸? 얘는 가고요. 참고로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해 요거 다 필요 없어요.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너무 쉽죠? 두 번째 또 똑같은 케이스로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렇게 가면 되겠죠. 요렇게 가면 되는데 b는 n자리에다가 2m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니까 2분의 m 2m 플러스 1을 넣으면 됩니다. 그쵸? 괜찮죠? 자, 그래서 2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m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b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그대로 흉내내면 되겠죠. 시그마 k는 1에서 m까지가 될 거고요.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m까지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아까 어디 자리, 여기 A, 자연수 A의 개수가 요 n자리에다가 2m을 집어넣은 거였으니까 여기 n자리에다가 2m 플러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렇죠? n자리에다가 2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역시나 요것도 k에 대한 1차 함수니까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그쵸? 등차 수열이 되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항의 개수는 요번에는 m개가 될 거고요. 그쵸? 요거의 가운데 있는 거 k 자리에다가 2분의 m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m 플러스 1이 남으니까 요걸 빼주면 m만 남죠. 얘에서 얘를 빼주면 m만 남으니까 가운데 있는 놈은 m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m 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다 구했어요. 가나다를. 그래서 뭐 숫자 대입만 하면 끝났네요. 자, 대입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가 n-1이니까 5를 집어넣으면 f4는 얼마예요? 그쵸? 4가 되겠습니다. 자, g6은 나였으니까 여기다 6을 집어넣으면 5, 6, 30이 되겠고요. 여기 77에 49가 되겠네요. 자, 다 더하면 83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설명은 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이거 다 무시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쌤은 다 얘기해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추론 문제, 이 증명 문제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수리 논술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능에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치껏 체크를 잘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문제. 수투에서 만약에 지수로그가 킬러 문항이 나온다면, 지수로그 문제가 킬러 문항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초월함수는 정확한 방정식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쵸? 그걸 이용해서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간단한 더하기 빼기, 간단하진 않고 살짝 귀찮은 더하기 빼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것은 X의 좌표를 먼저 표현했네요. 자, 여기가 X1입니다. 그쵸? B라는 것은 여기가 X2라 그랬고요. 여기가 X3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교점들이 다 있고 밑이 다 입니다. 어이구, 요거는 아예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가 되겠죠. 겉모습만 로그고 뭐가 돼요? 그냥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할게요. 여기 A라는 지점, 여기 교점의 좌표가 X1인데 각각 요 친구와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쵸?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여기 절대값 붙었으니까 로그 2에 마이너스 kx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x1을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x1은 요쪽 부분, 그쵸? 요쪽 부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x1 더하기 4는 여기에다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k
x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걸 넘기고 반대로 넘겨서 정리하면 x1이라는 건 그쵸?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어이구, 좋습니다. 자, 다음에 x2도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형식으로 어떻게 되나요? x2 플러스 4는 k x2 그쵸? 마이너스 x2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x2로 역시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밑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걸 이용한다면 k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x2라는 것은 k로 표현한다면 그쵸, k-1분의 4가 될 거고, 자, 요거를 이용한다면 또 m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쵸, 2분의 m-4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끝으로 x3를 한번 해볼게요. 귀찮죠? 근데 살짝 노가다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야. 괜찮죠? 그래서 kx3, 마이너스 kx3는 마이너스 x3 플러스 m이 되는데, 자, 이 친구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x3는, 그쵸? k-1분의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기억에 뭐라고 돼 있냐? x2하고 마이너스 2x1이면 k는 3이다. 즉, 이거 k에 대한 방정식을 풀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기억이 3개나 있으니까, 맞을 확률은 맞겠죠. 근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x2가 어디 있나요? k에 대한 x2.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k-1분의 4가 그쵸? 마이너스 2를 한 다음에 2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남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3을 넣어보죠. 자, 3을 여기다가 넣어보면 얼마요? 얘도 2고 얘도 2니까 맞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당연히 맞겠죠.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x2의 제곱은 x1 곱하기 x3다.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거 뭘 의미하나요? 그쵸,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라는 걸 눈치를 까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등비 수열이 이르냐라고 묻고 있는데,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조금 귀찮긴 해요. 그래도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떻게? 얘랑 곱합시다. x1이랑 x3랑 곱합시다. 그쵸. 얘랑 곱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쵸. k 플러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m이니까 4m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냐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k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6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m을 이제 k로 바꿔갖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관계식이 쉽게 나와 있으니까 바꿉시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럼 k-1분의 8에다가 4를 넘기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k-1분의 4k-4니까 4k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되겠는데 요거 4로 엮어내서요. 요거 4로 엮어내서 어떻게 돼요? 그쵸. 16에다가 k 플러스 1이 되고 k 플러스 1에다가 k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얘가 날라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등비수열이 돼야 되겠죠. 등비수열이 안 되면 조금 그 뒤에 부분이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계산하기 귀찮다라고 한다면 등비수열인 걸 먼저 감안을 하고 뒤에 걸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좀 빨리 풀 수 있겠죠. 그쵸? 그게 아니면 문제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쵸? 만약에 이 x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적을게요. 예를 들면 로그 2에 여기 있는 x가 등비수열이 이룬다 그랬으니까 2의 2승과 2의 3승과 2의 4승 이런 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튀어나오는 y 값은 2가 되고 3이 되고 뭐가 되겠어요? 4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y 값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죠, 수열에서. 그쵸? 로그에다가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갖다 붙이면 뭐가 되나요?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아,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눈치를 깠다면 바로 이걸 맞다고 치고 니은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야 문제 흐름상 예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바로 요걸로 디귿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서는요. 자, 어찌 되나. 자, AB의 기울기와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즉, 지금 AB가 어디 있어요? 여기와 여기를 이렇게 있는, 그쵸? 요 기울기와, 그 다음에 AC의 기울기의 합이 0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기울기가 0이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선을 긋는다라고 친다면요. 이렇게 선을 긋는다고 친다면 이오노마들이 순서대로 뭘 이룬다고 했죠? Y 값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왜? X가 등비니까. 그러면 괜찮죠?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높이를 h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높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쵸? 2h가 되겠죠.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괜찮죠? 자, 그런데 기울기의 합이 뭐가 되라 라고 했으니까 0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뭐 a라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길이가 2a가 돼야지만이 2a가 돼야지만이 기울기가 a분의 h인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h고 a분의 h가 돼서 0이 되겠죠. 그쵸?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어쨌든 요거는 관계식만 하나 더 있으면 방정식이 풀리겠죠. 요거처럼. 그래서 관계식만 하나 더 있으면 되니까 관계식만 제대로 풀어서 m하고 k를 구하면 됩니다. 그쵸? 관계식만 하나 있으면 여기 식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관계식만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를 바로 찾아냈네요. 어떻게 찾아냈어요? 요거와 요거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놈아는 몇 대 몇 내분 관계에 있어요? 2대 1 내분 관계에 있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면 다 했네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자, 어떤 식이 나오나요? 2대 1이니까, 자, 3분의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되죠. 2x2. 요거랑 곱하면 됩니다. x3가 x1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x2 플러스 x3는 3x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서 k하고 m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 계산이 좀 귀찮을 것 같죠? 분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분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계산을 쭉 합시다. K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K로 표현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K-1분의 8 플러스, 그쵸. 요것도 K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 M 구해놨잖아요. 그쵸. 얘가 M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적을게요. 어떻게 되나요? 얘가 M이었으니까. 그쵸? K-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습니다. 그리고, K로 표현 다 했네요. 그리고, X1이 어디 있어요? X1이,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 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제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양변에 뭘 곱할까요? K 전체 분수 보기 싫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을 한 거를 양변에다 곱하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계산이 좀 있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8. 지금 곱한 게 K-1의 제곱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한 거니까 8 어떻게 되죠? K-1, K 플러스 1. 길러 문하니까 이 정도야 뭐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마이너스 4에 약분이 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그쵸? 얘는 또 얘가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4에 k-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다 했습니다. 자, 계산만 하면 다 했는데요. 별로 이제 어려울 거 없죠. 요 정도 계산이야. 뭐 킬러 문항이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되겠죠.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쭉쭉 말하면서 쌤이 적어봤습니다.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어우, 지겨워. 자,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찌 되나요? 날라가네요. 얘는 날라가네요. 얘는 날라가고 얘도 날라갑니다. 아이고, 좋네. 많이 날라가네요. 근데 계산이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쌤 여기에다가 뭘 안 곱했나요? 그쵸? 3을 안 곱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3을 안 곱했어요. 여기 3x1이 있는데. 그쵸? 맞죠? 맞습니다. x1이 요거니까 3을 안 곱해서 계산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래서 4 부분은 살짝 지우고요. 3을 곱한 마이너스 그쵸? 빨간색으로 할게요. 12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8k의 제곱 마이너스 8. 요즘에 이렇게 계산을 조금 시켜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거 한번 깔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2k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인데 플러스 24k가 되겠죠. 24k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곱끼리 일단 뭉칠게요. 이 친구가 얼마가 되죠? 4k가 되고 넘기니까 그쵸 16k의 제곱이 돼서 일단 날릴게요. 자, 다음에 이거 틀릴 뻔했네. 요거 마이너스 10이죠. 좋다. 얘도 날라갑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넘기니까 24K를 넘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2K는 0이 되죠. 그래서 16K로 엮어내서 K-2는 0이 나오는데요. 근데 K는 여기서 0이 되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문제에서 K는 1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K는 0이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0이 되면 말이 안 되죠. 0이 되면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자, K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다 했어요. 자, 그래서 K는 2가 되니까 얘는 4가 되고요. M은 M만 구하면 되는데, M은 아까 저희 구해놨잖아요. 어디? 여기가 M이었죠. 그래서 K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요. 어떻게 되나요? 1이고 분모가. 8, 4, 12, 1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좀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그냥 계산을 시키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약간 의미를 살짝 두자면, 바로 요거죠, 요거. 얘가 등비수열이다. 저 같으면 계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시험 풀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문제가 그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거 안 하고 바로 요걸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15번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너무 쉬운데, 뭐, 그래도 풀 문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여기를 A, B, C라고 합시다. 그런데 1대 2대 루트 2래요. 1대 2대 루트 AB가 1. B니까, 문자로 하죠. K라고 할까요? K. 그 다음에 BC가 2K, CA가 루트 2K 이렇게 있나 보죠. 그리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다 라는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은 여기 루트만 씌우면 되죠. 28에다가 그러니까 2 루트 7이 된다라는 거. 너무 쉽게 구해지죠. 자, 그래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CA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즉 K를 구하라는 말로 대신 알게 되겠죠. K를 구하라는 말로 대신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길이 3개가 주어졌으니까 쌤 코사인 법칙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쓸 때는 길이 3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요거 요 사이각이 주어질 때
그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세 개가 주어졌으니까 이 친구는 뭐 그냥 코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당연히 요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것 가지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요. 어차피 b니까 k 없앨게요. 2는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4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1에다가 코사인 b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5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얘가 4니까 얼마가 되죠? 그쵸. 코사인 b는 4분의 3이 된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자, 코사인 b가 4분의 3이다 라고 한다면 다 한 거죠. 코사인 b가 4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가 4, 여기가 3이고요. 16에서 9 빼면 16에서 9 빼면 얼마죠? 그쵸. 루트 7입니다. 자, 그럼 사인 b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4분의 루트 7입니다. 자, 다 했어요. 그쵸. 이제 사인 법칙만 쓰면 끝났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뭐 요거 한꺼번에 하면 사인 b분의 그쵸. 저희가 구하는 CA 뭐 요거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X라고 합시다. 그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4 루트 7이죠. 사인 b는 방금 구해놨죠? 4분의 루트 7이니까 4분의 루트 7이니까 4가 날라가고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그래요. 극단적으로 쌤 솔직히 뭐 14, 15분도 뭐 이렇게 쉬웠죠. 극단적으로 지금 보면 20번, 21번도 어쨌든 뭐 그래요. 살짝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번 문제는요, 수열 문제인데, 지금 딱 봐도 되게 많이 나왔던 유형이죠. 거꾸로 가라. 거꾸로 가라는 유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잘 세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거꾸로 잘 세면 되는데, 특징만 하나 살짝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요 수열을 살짝 분석해 보면요. 어때요? 첫 장이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자연수면 2를 빼준대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5다. 그러면 2를 빼주면 그 다항이니까 그 다항은 3이고 또 2를 빼주면 그 다항이니까 그 다항은 1이고 그리고 또 양수니까 2를 빼주면 그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또다시 5를 더해주면 음수니까 5를 더해주면 되죠? 어떻게 돼요? 그쵸. 4가 되고 다시 2를 빼면 2가 되고 다시 2를 빼면 0이 되고 또다시 2를 빼라네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좀 다시 여기서 3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 5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 다시 2를 빼면 1이 되고 다시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나오는데 음수가 되는 숫자들은 뭐밖에 안 된다? 그쵸. 마이너스 1과 2밖에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1에서 5를 더해야 되겠죠? 음수니까 5를 더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4가 되는데 다시 2를 빼요. 그쵸? 양수니까 2를 빼. 그럼 다시 2가 되고 또 2를 빼. 0이 되고 0이면 또다시 2를 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5를 더하면 3.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음수가 되는 거는 눈치가 좀 있다면 마이너스 1과 2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쌤이 여기 이번 전체 모의고사에서 아마 뭐 미적분, 뭐 학통 너무 쉬웠던 것 같고 기배까지 통틀어서 살짝 뭐 어려운 문제를 꼽아라라고 하면 21번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뭐 살짝 뭐 약간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특징을 한번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AN이라는 친구가 0보다 작게 나올 때의 숫자는 아까도 했지만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나머지 숫자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얘를 거꾸로 보내죠. 거꾸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N 플러스 1 더하기 2 거꾸로 가니까 저희는 거꾸로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줬고 그리고 an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어떻게 an 그쵸? an이 0보다 작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앞에 항이 2를 더했을 때의 양수가 나와라 라는 거죠. 2를 더해서
양수를 나오게 해라 라는 거고, 5를 빼서 그 나오는 항이 음수가 나와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석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자,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로 A15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A15가, 아이고, 첫 번째로 A15가 음수라 했으니까, 뭐, 음수는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A15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쵸? 그러면 A14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2를 더하면 양수가 나오니까, 2를 더해보세요. 여기서 2를 더하면 AN인데, 걔가 양수가 맞으면 되는 거죠. 2를 더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이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 5를 빼면은 마이너스 6인데 음수가 맞아요. 그런데 음수가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과 2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아까 관찰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6은 절대로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A13. 자, A13. 마찬가지 똑같이 해보죠. 자, 더하기 2를 했을 때 3이 되는데 양수가 맞죠. 3이라는 건 양수 맞습니다. 자, 빼기 5를 했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빼기 5를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아니죠. 멍청하게. 1에서 빼기 5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 없죠. 그래서 A13은 3밖에 안 되고요. 자, A12는 더하기 2를 하면 5가 나오는데 5는 양수 맞죠? 그 다음에 빼기 5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쵸.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요. 그쵸.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괜찮죠. 마이너스 1하고 2가 되니까. 그럼 계속 해 나가 봐야 되는데 5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5에서 빼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5에서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7이고, 그쵸? A11이 7이고, 그 다음에 5에서 빼기 5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쵸? 0인데 0보다 작으니까 이쪽은 안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는 나중에 하고 7에서 다시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9가 되는데 양수니까 맞죠? 그럼 얘를 빼기 5를 하게 되면 음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음수가 안 나올 거예요. 그쵸?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빼기 5를 하게 되면 2인데 2는 음수가 아니니까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럼 9에서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11은 괜찮은데 9에서 빼기 5를 해봐야 4가 나오는데 4는 0이 아니죠. 0보다 작은 게 아니죠. 그리고 0보다 작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더더욱은 아니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계속 가다 보면 A1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요구 상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5가 튀어나오는 상황. 5보다 큰 상황은 무조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계속 커집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지워버릴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에서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0이 될 거고요. 괜찮죠? 0은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고, 빼기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7인데 마이너스 7은 여기 없죠. 음수는 맞지만 마이너스 1과 2에 없어요. 그래서 A11은 0이고요. 그리고 A10은 어떻게 되느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2가 되는데 뭐 역시 양수 맞고요. 빼기 5를 하게 되면 빼기 5인데 여기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쵸? A9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4가 될 거고요. 자, 빼기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없죠. 그 다음에 A8은요. A8은 어때요?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6이 되는데요. 그쵸? 이 상황은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쵸? 얘가 6이 된다면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다 괜찮은 건데 빼기 5를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그쵸. 요 상황은 무조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왜냐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계속 커지는 상황이 돼요. 그쵸. 그래서 6이 되는 상황은 또 아까하고 비슷한 논리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최소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만 좀 잘하면 되는데 만만치는 않죠. 어쨌든 간에 더하기 1을 하는 건 아니고 빼기 5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어?
그러면 얘가 반복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상황이 다시 2를 더하면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5를 빼면은 여기 아니니까 아까 1. 오, 좋다. 그럼 이 상황이 반복이 계속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A8은 여기에 오면 되겠네요. 그럼 A8, A7, A6, A 괜찮죠? 쌤이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거 했으니까 A5, A4, A3, A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2가 4인데 그러면은 빼기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A1은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6이 나오고요. 빼기 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 4였으니까 마이너스 1인데 괜찮은데 여기 존재 조건이 뭐예요?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A1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A15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에서는 A6이 최소가 되겠죠. 그쵸? 자, 이 상황이 되는 거고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15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쭉 가겠죠. 이 상황에서 쭉 갈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예쁘게 잘 적어놨으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고 똑같은 논리로 A15 이것만 적죠. A14, A13, A12, A11, A10, A9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이너스 2가 나올 때가 여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이너스 2, 그 다음 뭐예요? 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다시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8, 그쵸? 여기가 뭐예요? 그쵸? 2 이렇게 되니까 와, 다 됐습니다. A1이 그러면 더하기 A2가 3이 나오니까 A2가 3이 나오니까 더하기 2를 하게 되면 5가 되겠죠. A1은 5 거나 빼기 5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맞긴 한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항이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쵸,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하고 5 중에 제일 작은 건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쵸? 살짝 좀 어렵죠. 수열 치고. 근데 생각보다 잘 만든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딘가 본 듯한 문제긴 하지만 잘 만든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2번 한번 해 볼게요. 자, 22번 한번 풀어 볼게요. 자, 22번은요. 캔버스 잠궜습니다. 자, 22번은요. 1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적분이 돼 있지만 요거 뭐 그쵸.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뭐요? 부정적분이니까 g2는 0이고요.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g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t자리에다 x를 넣으면 되니까 x 플러스 a 3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미분한 게 2차 함수가 되네요. 이렇게 2차 함수가 되고요. 자, 그래서 hx라는 것은 fx 곱하기 gx예요. 그런데 f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니까 이 친구가 몇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여기가 3차다. 그리고 여기가 1차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 hx의 뭐도 알 수 있어요? 최고창의 개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친구의 최고창의 개수는 3x 제곱이고요. 적분하면 뭐가 돼요? x 세제곱인데, 여기 3x가 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 hx의 최고창의 개수는 얼마가 돼요? 그쵸. 그쵸. 3 크게 적었고요.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최고차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h-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가는 y는 hx 4차 함수 위에 어떤 점에서 접선이 x축이다 라는 말은 그러니까 x축에 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접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3차 함수처럼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요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리고 나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나는 이 4차 함수를 절대값을 붙였는데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최대값이 4개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쵸? 예를 들어서 4차 함수는 개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있는 놈. 물론 뭐 2차 함수처럼 되어 있는 이런 놈도 있습니다. 이거 안 나겠죠. 2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 절대값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x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접어 올리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데, 선을 x축에 평행한 직선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에서 최대값이 4개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죠. 만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 많네. 아니, 탈락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로 요 순간이 되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요 순간이 되라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x축이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2,0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왜냐면 g2가 0이라는 건 h2도 뭐라는 거니까, h2도 0이라는 거니까, 지금 쌤이 hx 그린 거예요. h2도 0이라는 거니까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H2가 0인데 접선이 X축이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바로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X축이 되라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H2가 0이니까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쵸?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쌤이 그린 건 H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2가 3중근이 나오는 상태. 2가 3중근이 나오는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쵸? 2가 3중근이 나오는 상태는 여기서 보면 여기서 G부터 한번 해볼게요. G는 일단은 G 프라임이 양수인 거니까 2차 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일단 그려지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G인데 2에서 3중근이 나온다라는 말은, 그쵸? F라는 친구가 요렇게 지나가든지 요렇게 지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2,0일 수도 있고요. 여기가 2,0일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인수가 2 하나 있고 G의 인수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곱하면 3중근이 생기니까 요거 아니면 요 상태가 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첫 번째로 2가 3중근인 상태. 그쵸? H가 X는 2에서 3중근인 상태는 요거 아니면 요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직선이 2,0을 지난다. 직선이 2,0을 지난다라는 말은 여기 2를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쵸? 그 값은 어디와 어디에서? 2와 6에서, 그쵸? 여기가 2라면, 그쵸? 여기가 6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우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 빨간색이 X축이 되겠죠. 그래서 2에서 뭘 가져요? 3중근을 갖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몇 대 몇이에요? 여기가 6이니까 6. 2대 1이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또 바로 하나가 나오죠. 바로 8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이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 그러니까 바로 hx는 발가락으로 바로 구했죠. 최고차의 개수가 아까 3이라고 나왔고요. 2에서 3중근이니까 2의 3승이고, 그쵸? 여기가 바로 8을 지나가게 될 테니까 G8은 0이니까 H8도 0이니까요. 그래서 X-8이다 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H-1이라는 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쵸. 3 곱하기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9 하게 되면 729. 제가 계산해봤어요. 729가 나옵니다. 자, 좀 꽤 크네요. 근데 뭐 최소값이 분수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요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죠. 뭐 어쨌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을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쵸. 4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그림이 요렇게 그려지고 요렇게 되는데, 여기가 2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얘가 h라는 놈인데, 여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3차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쵸. 2라는 것이 3중근이 아니라 하나의 근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뭐 2가 있던지, 그쵸? 뭐 여기에 2가 있던지 뭐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직선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직선이 0이 되는 부분이 뭐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만 구하면 다 끝났죠. 자, 그럼 여기가 뭐가 되니까 2가 되니까 비율 관계에 의해서 2대 1이 되는 겁니다. 역시 비율 관계죠. 자, 그래서 2대 1 그대로 쓰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요렇게 4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a 나누기 3 한 것이 마이너스 a가 되죠. 자, 그래서 4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러면 4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네요. 그쵸? 3분의 8의 a가 되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다 했어요. 3중근이 되는 지점도 구했네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 넣으면요. 3중근이 되는 지점이 얼마가 되죠? 약분이 3, 3 되고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괜찮죠? 그럼 다 구했네요. 여기가 2가 되고 하나요. 그러면 이제 hx는 어떻게 되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까 여기서 3이라고 했고요. 3진분이 얼마가 되죠? 그쵸? 2분의 1이니까 x-2분의 1의 세제곱이고 여기 아까 2,0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0이었으니까 x 빼기 2. 그래서 h-1이라는 것은요. 3에다가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3이 총 5개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맞고요. 3의 5승은 243. 그쵸? 2에서 2를 3번 곱하면 8이니까 8분의 243이고요. 맞네요. 분수가 나오니까 맞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얼마가 되냐면 251이 되겠네요. 최종 정답은 251입니다.